음. 자, 11번 볼게요. 자,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 3차 함수가 등장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갈아타는 거예요. 3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는 직선과 3차 함수 중에 3차 함수가 크면 3차 함수를 그리고 직선이 크면 직선을 그리라니까 여기 함수 중에서 더 큰 각 따라서 이긴 편이 우리 편, 큰 각 따라서 이렇게 가는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가 않죠. 이런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버리죠. 그럼 어떻게 가면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접선이에요. 그렇죠? 얘가 접한다고 했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지만 접한다고 해도 이 친구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겨버려요. 이해돼요? 그러면 직선이 3차 함수를 지나가는데 부드럽게, 그러니까 3차 함수를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는데 스치듯이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스치듯이 지나가면은 이런 점에서 꺾여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이 친구가 접선이 스치듯이 지나가게 하는 유일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삼중근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거야. 삼중근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거야. 변곡점에서의 접선. 그러면 삼중근을 가지면서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럼 완전히 미분이 가능해져요. 삼중근을 가질 때. 변곡 접선이 되어야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저쪽에 승마선 강의실 옆에 여자분 계시는데 그한테 이름 말씀하시고 변곡 접선이면 됩니다. 되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죠. 변곡점은 미분을 2번 했을 때 0이 되는 곳이거든요. 변곡점은 미분을 한 번 하면은, 자, 미분을 2번 해서 0이 되는 곳이라는 이유는 미분을 한 번 하면은 이렇게 2차 함수가 나오게 될 거고, 맞지? 2차 함수가 나오게 될 거고, 그때 여기 변곡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중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 한 가운데 있는 점, 이 점은 도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F'X라면 여기는 도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니까 변곡 접선은 이렇게 미분을 2번 했을 때 0이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겠니? 그럼 이 점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2번 해볼게요. 3x의 제곱에 플러스 6x의 플러스 8 한 번 더하게 되면 6x의 플러스 6, 그러므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니까 얼마죠? 5가 되겠네요. 이 기울기가 얼마? 5라는 거야,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5인데 그게 바로 뭐가 돼야 돼? y는 mx가 돼야 되니까 x는 얼마? 5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쨌든 이 친구가 변곡 접선이라는 것은 인지를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 내가 fx를 적당히, 근데 얘가 지금 5라고 하는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때 이 직선이 무슨 직선이? 이 직선이 변곡 접선이 되고
이게 y는 mx지 않습니까? 얘는 y는 뭐 x의 세제곱에 나와 있는데 얘를 그냥 fx라 쓸게요. 얘를 fx라 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gx라고 써버릴게 내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변곡점이 얼마인지 몰라.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fx에서 gx를 빼게 되면 알파에서 몇 중근을 가지니까 3중근을 가지니까 빼면 x-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요. 얘를 뺐을 때에는 알파에서 뭐가 되니까 3중근을 가지니까 이게 f가 g를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근을 갖고 f가 g하고 스치면은 2중근을 갖고 스치면서 뚫고 가니까 몇 차씩? 3차의 인수가 있어야 되니까 x-알파의 세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gx를 넘기면 fx는 x-알파의 세제곱에 플러스 gx 이렇게 써지니까요. 여기가 fx가 아까 뭐였죠? x의 세제곱에 플러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아이고 잠깐만요. 8x의 플러스 1이니까 이걸 보고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거 플러스 1이 되어야 3x의 제곱이 나오니까요. 마이너스 1이구나 해서 계수 비교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mx가 될 거고 그러면 x의 세제곱에 3x의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 플러스 mx가 여기 보면 8x가 돼야 되니까 m은 얼마? 5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겠네요. 3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직선하고 3차 함수가 관통하면서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렇게 3중근을 가져야 돼요. 비슷한 문제에 또 표현해 볼게요. 비슷한 문제에도 표현할게요. fx가 3차 함수야. 3차 함수야. gx가 직선이야. 그러니까 1차 함수야. gx 1차 함수야. 그런데 문제에서 fx-gx에다가 절대값을 붙였는데 이 함수가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절대값 함수가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때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고? 3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해되니? 같은 이야기입니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표현은 어차피 11번과 같은 표현이 나오든가 변곡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든가 이런 표현이 나오든가 둘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변곡 접선에서는. 됐나요? (15번은) 관찰하라는 문제예요. 15번 뭐냐면 fx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fx 의미를 그렸을 때 여기를 2로 나누게 되면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나누기 2죠. 나누기를 하면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아. 는 f'c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1과 마이너스를 연결했을 때 평균 배열이죠.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는 평균 배열이야. 저건 지금 그치? 이 평균 배열하고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C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이고 이건 일단 미분 가능하고 연속의 함수라면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 보실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립니다.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그쵸? 이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분의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N이야 이거야. 얘는 기울기가 얼마? 0인데 그 기울기에 0인 아이가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불연속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이거. 그래서 안 되고 절대값 x의 그래프도 마찬가지 똑같네요. 이것도 이 그래프도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 여기가 0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그럼 여기에서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x 곱하기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요. x가 양수일 때에는 x의 제곱이죠? x가 양수일 때는 x의 제곱 x가 음수일 때에는 마이너스 x의 제곱 3차 함수처럼 보이지만 2차 함수 두 개를 뒤집어 놓은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가능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1과 마이너스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있나요? 있네요. 무려 두 개나 있네요.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하고 그렇지? C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존재하니까 참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저는 그래프 해석 문제였고요. 평균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넘겨서 저기 뒤에 여기 38번과 39번을 볼게요. 38번 역시 평균값 정리예요. F'C가 5분의 4인 C가 0과 5 사이에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5분의 4인 것은 어디를 연결한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한 거죠. 여기 이렇게 여기를 연결한 거야. 여기의 기울기가 5분의 얼마니까? 4니까 여기를 연결한 거야. 이거랑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F'C가 있습니까? 에 대한 이야기지. 복사 붙여넣기.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갖는 것이 존재하죠. 그렇죠? 0과 5 사이에 이렇게 C가 존재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C 5분의 4인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참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F'C가 1인 곳이 0과 5 사이에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기울기가 1인 곳 찾는 거죠. 이렇게 그쵸? 기울기가 1인 곳 찾는 거야. 이 친구랑 똑같은 기울기를 하는 곳이 존재합니까? 네, 존재하네요. 근데 이걸 수식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1이니까 A에서 시작해야 돼. A부터 O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F 평균 배달율 O-FA O-A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F'C가 어디에 존재해? A와 O 사이에 존재해. 이해되시나요? A와 O 사이에 존재해야 돼. 왜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1이니까. 이게 기울기가 1이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접선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아래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F의 Fx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1인 걸 따져야 되니까 A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GO 마이너스 GA O 마이너스 A 이렇게 요 친구하고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C가 X라고 할 거에서는 X가 존재합니까? 라는 거야. 이 X가 G'X가 존재합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값이 얼마니까? 1이잖아요. 그쵸? GO는 FO의 FO인데 FO니까 쓸게요. GO는 F의 O야. FO야. 그래서 G온 O. GA는요? F의 A가
FA가 A니까 A가 돼. 그래서 좌변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니까 평균 변화율이 1인 I가 분명히 존재하죠. 어디 사이에? A와 O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1인 I가 존재하니까 미분계수가 1인 I도 존재합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A와 O 사이에. 네, 그렇게 해서 디귿번 또한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가 설명 한 번 다시 해주세요. 뭐 좋은 질문입니다. 다시 할게요. 천천히. 우리는 기울기가 1인 것을 봐야 되니까 0에서부터 5를 봐야 되지 않고 여기서 분명히 0에서부터 5까지 보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0에서부터 5까지 보게 되면 기울기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보는 것은 부적당하고 여기 이 점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A점에서부터 5까지 관찰해야 돼요. 여기에 평균 변화율이 1이니까 중간에 평균 변화율이 1인 곳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고, 근데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FF5니까 A부터 O 사이에서 본다고요. 지금 A부터 O 사이에 저것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O-A GO-GA를 관찰하면 GO는 F의 O를 말하고 F의 O는 O니까 F의 O 그렇지. GO가 5가 되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GA는 F의 A니까 FA는 A였죠? A, A에서 하니까 역시 A. 그래서 얘가 A가 되니까 결국 이 좌변이 뭐가 되어버리죠? 1이 되어버린다고. 좌변이 이게 1이 돼. 근데 이거랑 똑같은 뭐가 G죠? G'C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또는 G'X가 반드시 존재해. 저기엔 X 값은 누구나 누구 사이? A와 얼마 사이? O 사이에 있는 값이야. 됐니? 그 사이에 있는 이 X 값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G'X가 그러니까 1인 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0A부터 O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0부터 5 사이에도 존재하죠. 평균값 정리이고요. 이거는 이제 항상 제대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어렵죠. 그래프로 그려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F의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fx는 얼마부터 그려나가죠? x가 0부터 5까지 가게 되면 이 fx는 1부터 5까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부터 5까지 대입해야 돼요. 1부터 5까지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은 gx는 x가 0일 때, x가 0이면은 f1이 되고 1을 대입하면은 살짝 높은 값이니까 1보다는 조금 큰 값에서 함수값이 설정이 될 거고, 저기 뒤에 이제 5를 대입하면 5,5를 지나가니까 얘가 이 점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쨌든 간에 1부터 5까지를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를 우리는 그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만큼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fx도 똑같이 1에서 얼마까지? 5까지 서서히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 나중에 빨리 증가하는, 처음에 그러니까 천천히 대입하다 나중에 빨리 대입하는, 천천히 대입하다 빨리 대입. 왜냐하면 함수값이 천천히 올라가다가 빨리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다 빨리 올라가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래로 블록이 되게, 하지만 감소하지 않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이 사이에는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친구가 존재하겠네요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큰데 1보다 큰 접선의 기울기 또 합성했기 때문에 또 1보다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마지막에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1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프로 보는 것은 완벽하게는 힘들어도 직관적으로 좀 확실할 수가 있겠네요. 혹시 이거 평균값 정리 좀 다시 한 번 더? 네, 마지막 39번 한번 볼게요. 자, 3차함수 fx가 있다. 이외의 함수 x에 대하여 다음의 값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이 식을 조금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f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x, x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내가 2x로 나눌게. f 프라임 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뭘 의미하냐면 3차함수 대충 그려보면 1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적으로 왠지 한 가운데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1이 이렇게 있어요. 어딘가에 있는데 분모를 정리하면 2x라고 하는 분모를 정리하면 이거는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x만큼 빠꾸한 식 1 마이너스 x 그리고 x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놈 1 플러스 x를 놨을 때 이 둘을 연결시키는 기울기예요. 맞나요? x가 어디에 있어도 이 기울기보다 f'a가 무조건 더 뭐하다? 작다야. 어떻게 작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에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 기울기보다 무조건 f'a가 작다는 거니까 f'a는 이것들 중에 최소값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해되니? 최소값이 되려면은 어디에서의 기울기를 봐야 되겠니? 변곡점에서의 기울기를 봐야 되겠죠.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가장 작잖아.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변곡점에서 제일 작고 다시 기울기는 커지거든요. 이해되니? 아, 그래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a 값은 바로 변곡점에서의 x 좌표가 되겠네요. 이 친구를 미분을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마이너스 9 f2 프라임 x는 6x의 마이너스 6 그래서 x가 얼마인 곳에서 1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다. 이해되니? 자,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합답형 문제나 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나오는 이야기인데 들어봐. 여기에서 f'1이 변곡 이게 1이 변곡점이고요. f'1에서 마이너스 3을 갖는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봐봐. 모든 fx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좀 변화율로 이렇게 정리해 볼게. f의 모든 a, b에 대하여 a, b는 다릅니다. 서로 다른 a, b에 대하여 b-a분의 f의 b-f의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을 연결했을 때
얘도 이 기울기가 항상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어떤 점을 연결해도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 점을 연결하면 여기하고 접선이 똑같은 게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그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 여기에서의 관건은 뭐냐면 등호가 빠진 부분이야.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이너스 3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변곡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데 만약에 거기를 한 점 A라고 잡으면 이 B라고 하는 점을 아무리 가까이 잡아도 이거를 아무리 가까이 잡아도 결국엔 둘은 다른 점이기 때문에 접선 기울기가 접선까지는 안 나와요. 리미트가 없으니까 지금 리미트가 없잖아요. 접선까지 안 나와. 얘가 어디까지? 그 직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 마이너스 3인 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참이 됩니다. 이해되니? A, B가 다른 점이고 리미트가 없기 때문이야. 여기에 리미트가 붙으면 등호가 들어가요. 리미트가 없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3보다는 좀 크게 나온다. 됐나요? 이 정도 이해하시고 가보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수업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다음 시간까지의 과제는 네. 최대치수 나온다 했나? 아니에요. 이형도 안 나오네. 그럼 여기 51페이지까지 다 마무리해서 풀어가지고 오시는 게 다음 시간까지 과제이고 윤주는 다음 주 두 번을 다 하시는 거죠? 두 번을 다 하시는 거죠? 한 번은 결혼식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평일에 한번 네, 나를 잡아서 오늘 빠진 부분 좀 더 보고 아니 마크 시간 좀 보든지 이렇게. 다음 주야. 네. 다음 주 시즌 아닌가? 다음 시험 보는 주 말하시는 거예요? 네, 시험 끝나는 주. 그 다음 주 맞죠? 끝나는 주요? 어? 네? 다음 주 시험 아니야? 맞아요. 그 9주 쉬는 거 아닌가? 아, 네, 맞아요. 맞지? 결혼식 기준인 거 맞지? 네. 응. 토요일에 못 나온다고요?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 토요일 날에는 Q&A 위주로 할게요, 선생님이. 일요일 날 이 등급 수업을 풀겠습니다. 무슨 기운이에요? 아, 질문 시간이요. 그냥 토요일 날은 네. 각자 필요한 교재를 다시 풀고 질문 좀 받고 일요일 날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야 지우가 안 겹칠 것 같으니까. 네. 좀 7분 남았는데 오늘 빨리 끝내죠.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가 이제 다음에 오는 게 지우가 내일 오지? 아니 내일 1시에 오고 화요일날 2시 내일 2시 내일은 근데 아, 맞다. 내일. 내일 혹시 오전에 스케줄